안녕하세요.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평가센터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보건관리 전문기관 평가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건관리 전문기관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올해 평가 계획, 그리고 평가 지표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된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전문기관 평가 계획입니다. 목적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인력시설 장비 보유 수준 및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근거로는 산안법 제21조 2항과 시행규칙 제17조, 그리고 올해 규정된 공단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909호로서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저희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요. 대상은 약 119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평가 실무위원회와 평가 운영위원회를 이미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평가 계획을 얼마 전에 공고를 했고, 그 공고할 때 기준, 절차, 방법, 이의 신청 절차 등에서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지표 개선을 했고요. 또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저희가 공개를 해서 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우수기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 1월에 올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평가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평가 체계에 대한 틀을 마련을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16년도에 97개소에 대해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17년도에 15기관에 대해서 시범평가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 매뉴얼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보완 합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최초 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실시 결과, 평가 결과는 S하고 A등급은 없었고 A등급이 6개소, B등급이 84개소, C등급이 21개소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 수준은 이렇게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평가지표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보건관리 전문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사전검토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해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관리 전문기관 전산 시스템을 개발 구축했고요. 현재 아마 올해 1월 16일부터 보건관리 전문기관 지도요원분들이 전산 입력 시스템을 사용해서 지금 입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가자도 평가 보고서를 이 K2B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가 계획입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119개소고요. 공고일을 저희가 4월 20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이 13개소, 중부청 43개소, 부산청 18개소, 대구청 17개소, 강주청 8개소, 대전청 20개소 해갖고 119개소에 대해서 올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평가 대상 기간은 18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12월 31일까지 24개월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년에 보시면은 평가 대상 기간이 16년 5월 1일부터 18년 4월 30일인데요. 아마 올해 평가 대상 기간하고 지난 해의 평가한 기간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18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4개월 정도 중복이 되는데, 이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년도에 교육을 갔다 오시거나 세미나 학술대를 갔다 오셔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18년도에 저희가 다시 인정을
중복해서 인정을 해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년 단위로 딱 잘라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복 인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주요 일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저희가 3월 17일 날 개최를 했고요. 운영위원회도 4월 8일 날 개최했고, 평가 공고는 4월 20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저희가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아마 5월 중순부터 나갈 예정인데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통보는 이의신청과 관련해 갖고 평가 결과 통보는 8월 달에 저희가 실시할 예정이고요. 평가 운영위원회를 9월에 개최해서 최종 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평가 등급 공표는 내년 1월에 저희가 한꺼번에 11개 분야 평가에 대해서 공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 일정은 저희 평가반에서 반장이 주관해 갖고 기관하고 협의한 후에 일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은 기존하고 마찬가지 5등급 절대평가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B등급하고 C등급, D등급의 점수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평가 결과 통보하고 이시청 절차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렸고, 최종 평가 등급도 내년 1월에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 지표 개선 요약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민원제 예방이나 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돼서 등급 구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평가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400점 미만 D등급 기관이 하나도 없어서 평가력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등급 구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B등급하고 C등급, D등급을 점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B등급 같은 경우에는 700점에서 799점, C등급은 600점에서 699점, D등급은 600점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해 평가 등급은 요 점수로 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타 분야하고 평가책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교육 실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배점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갖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을 변경을 했고요. 보건조치 미행이나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력별 항목 배점 분포를 고려해서 의사하고 간호사, 위생사에 관계된 상태 보고서를 보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배점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요약본입니다. 운영체계에서는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계획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업무관리체계,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등등 해갖고 교육 관련해 갖고는 기준도 변경하고 배점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정지 처분도 점수를 일부 조정을 했고요. 감점 조정. 그리고 시정경고 처분도 일부 감점 조정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 성과 분야입니다. 업무 성과 분야도 기술 지도의 충실성, 재해 감소, 만족도 및 우수 사례 모두 기준을 변경하고 배점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사업장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차기 18년도 평가 때는 8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는 40점으로 배점을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 전문기업 평가 지표입니다. 운영체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0점 만점에 400점 만점이고요. 운영체계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일부 저희가 운영반침 연간 사업 계획만 신설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평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A 1.1 운영반침 연간 사업 계획입니다. 보시면은 취지는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제대로 적정하게 수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문서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내부 품위를 득해서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고 이하 평가문항에서 모든 문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자의 결정이 누락된 것은 저희가 문서로 저희가 간주하지 않고요. 업무 분장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거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 최종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 부분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연간 사업 계획에 내용의 충실도라든지 기록 관리 등이 수립된 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평가를 통한 보완 사항 등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은 사업정보의 운영 방침, 목표 관리, 인력별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A1.2 업무관리 체계입니다. 요거는 18년도 평가 때와 똑같습니다. 100점, 20점 항목이고요. 조직도하고 업무 분장이 체계적으로 잘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총 20점 배점에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 문항도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 이동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신규 입사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부서 이동이 있다든가 이런 인사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 이동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조정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질적으로 내부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득해서 업무 분장 보고를 하셔야 돼 1개월로 하신 게 있으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직도 업무 분장에 대해서 문서 여부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최신화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 가서 평가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A 2.1.1 인적 자원 보유 및 관리입니다. 법정 인력의 경력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산업법원 위생 분야하고 의사, 간호사, 면허치 특구 사업장 보건관리자에 관련해 갖고 저희가 의사, 간호사하고 산업보건 위생 분야에 대해서 경력 선정 기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을 제외한 법정 인력만으로 평가할 예정이고요. 평가 대상 기간의 2분의 1 이상 고용 유지는 이직자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 보시면 요 평균 배점 산출 방법을 보시면 기존의 이제 인력에 대해서 자격증이 얼마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력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점수 산출표를 보시고 점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보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2.1.2 전문 인력 추가 확보 여부입니다. 법적 필수 인력을 제외한 추가로 지정된 채용 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주의사항을 보시면 국고 전담 및 사무 업무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 기간에 2분의 1 이상 고용 유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확보 인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가 인력 중 이직자도 평가 대상 기간에 2분의 1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추가 인력이 타 업무 겸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의 50% 2분의 1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보시면 의사, 지도사, 기술사, 산업 전문 간호사가 6점이고요. 기사, 간호사 등은 4점, 산업기사는 2점으로 해서 모두 합산한 점수가 6점 이상일 경우에는 배점 20점을 받고 그 점수가 하향됨에 따라 평가 점수도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년도하고 틀린 부분이 산업 전문 간호사가 저희가 요거를 추가적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6점짜리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6점으로 평가를 해서 배점 20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점적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A2.1.3 법정 연령 업무 전담화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원분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법정 인력 중 육아휴직 대책자는 육아휴직자를 평가하고 의사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줍니다. 곱하기 1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자격별 인력 기준 대비 실질적으로 그 인력이 정규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고 배점은 30점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 4일 이상 근무한 관련 문서나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이건 참조하시고요. 다음으로 A 2.2.1 지도위원회 교육훈련 계획 수립 이행 여부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매년 지도위원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이 이행한 경우에는 만점을 받고요, 20점. 이행률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10점, 혹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이행률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규 입사자는 입사 3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계획을 반영해서 수립을 다 재수립하셔야 되고요. 6개월 이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A 2.2.2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개혁 이수 여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요원들의 전문화 교육을 받는 경우에 배점 30점 만점을 받을 거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교육기관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문화 교육, 인터넷 교육이 포함입니다. 인터넷 교육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포함한 경우에 인정해드리고 산업보건 분야 학회 전후에 실시하는 PDC 과정, 전문화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저희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인정 교육 시간은 16시간이고요. 16시간 미만의 교육을 다수 이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 대상 기간 내 교육 이수 시간을 합산해서 16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으시면 이래로 저희가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적인 의무 교육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화 교육으로 이렇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기간 내 신규 입사자가 입사 6개월 이내에 전문 교육 이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단계 하향 평가할 예정입니다. A 2.2.3 기타 외부 일반 교육 이수 여부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교육 외의 교양 등 일반 교육 이수율을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일반 교육 같은 경우에는 CS 교육이라든지 강사 전문 과정, 통계, 기업 진단, 청렴, 컴퓨터, 그리고 외국어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저희가 점수를 드리는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기간 내 법적 인력이나 추가 인력 모두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1회는 4시간 이상입니다. 4시간 이상 일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점수를 만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받던가 아니면 인터넷 교육을 받으시더라도 저희가 다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래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A 2.2.4 지도위원 능력 개발을 위한 기관적인 노력 여부입니다.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지도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한 것들이 있으면 점수를 드리는 항목인데요. 업무 관련해 갖고 국가기술 자격 취득이라든지 학위 수료, 대학의 강의 활동 지원, 외국어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등 관련해 갖고 시간적인 배려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저희가 점수를 드리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부 보고한 문건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거기와 관련돼 갖고 관련 문서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의 응시료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응시료를 지원한 관련된 영수증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련된 지원한 실적에 대한 보고한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2.2.5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 조직 운영 실태입니다. 2018년 평가 때와 틀린 거는 2018년도에는 자체 세미나 하고 학습 조직을 다 해야지만 이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세미나나 또는 학습 조직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산업보건에 관한 새로운 이슈나 정책 방향, 지식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나 혹은 토론식의 세미나를 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자체 학습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전문 지식이나 현장 경험의 교류, 공동 학습을 위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교육 형태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두 내용 모두 운영 계획에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 보고도 한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요. 그 문서에는 발표 자료라든지 세미나 자료, 보고서 등 관련된 서류가 증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이나 산업보건 관련된 주제로 실시된 것만 인정하고요. 전체 지도원이 50% 이상이 참여해야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50% 미만의 경우에는 실시하셨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2.2.6 각종 학술대회 및 참여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도요원들이 산업보건 관련 학술대회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실질적으로 산업보건 관련 학술대회는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대한인간공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관련해든 이런 부분에서 학술대회에 참여한 것라든지, 혹은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보건 관련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코엑스에서 하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때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대회인데요. 거기에 참석하셔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 전문기관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과정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의사연수교육과정도 인정을 해드리는데, 단 의사협회 주관하는 의사연수교육과정은 법정 직무교육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인정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평가 대상 기간 중 학술대회 참여 후 퇴사한 인력도 저희가 종사 인력에 포함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료증이나 참가 확인증이 있어야 되고요. 단순 학회 연회비는 세금 계산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참가한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3.1.1입니다. 장비 관리 지침 및 검교정 여부입니다. 이 항목은 검교정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능 유지 관리 상태가 적정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장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교정을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장비 관리 지침은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검교정 대상 장비에 대해서도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교정이 실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교정 실시한 자료도, 검교정 실적도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거고요. 100점은 40점 중에 전체 40점 중에 20점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관계적 여부는 다음 A 3.1.2 장비 사용 대장 관리 및 기록 유지의 적절성입니다. 장비 이력 카드 및 사용 대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장비 이력 카드 및 사용 대장을 모두 보유하고 두 개 모두 보유 장비 100%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20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유 장비 기록 관리의 어떤 그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관리 장비 6종하고 건강 관리 장비 2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그 장비들에 대해서 이력 카드와 사용 대장이 잘 작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의 용도라든지 수리 및 점검 일자, 건개종 수리 내역 등을 볼 것이고요. 장비 사용 대장 같은 경우는 장비 반출 및 반입 내역, 장비 보증 내역 등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A 3.2 장비 활용 실적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18년도 평가하고 좀 많이 바뀐 부분, 산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도요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장비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두 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업 환경 관리 장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건강 관리 장비 2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작업 환경 관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산식이 저희가 5개 사업장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갖고 평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선정된 사업장 수 5개 소분에 선정된 사업장 작업 환경 관리 장비 활용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한 종 이상만 활용을 하셨어도 저희가 1회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강관리 장비 평균 활용 시적도 5분에 선정된 사업장 건강관리 장비 활용한 방문 횟수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각 인력별 방문 횟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에 따라서 현장 가서 최소 1종 이상의 작업 환경 관리 장비라든지 건강관리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장비는 20회 이상 2년 동안 사용을 방문할 때마다 1회 이상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만점을 받고요. 작업 환경 관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8회 이상 했을 경우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태 보고서에 이 관련된 장비 활용했던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 평가했을 때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그 관련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장비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상태 보고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3.3 법정 장비 사용 방법 숙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도요원분들의 장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작업 환경 관리 장비 6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2종을 저희가 이미 선정해 갖고 산업위생 기사분들한테 평가를 하고요. 건강관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혈당 검사용 간이 검사기하고 혈압계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분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면담을 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만점을 드리고 숙지 여부가 좀 미흡한 경우에 따라서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A 4.1.1 업무 표준의 수립, 자체 업무 매뉴얼의 보유 및 활용 여부입니다.
평가 취지는 업무 내용별 매뉴얼을 보유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업무 매뉴얼은 반드시 분야별 지도위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세 분야로 해서 문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라든지 건강장애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보호구 착용 지도, 순회 점검 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근로자 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지도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탁 업무를 잘 수행하는 내용들이 업무 매뉴얼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산업법 관련된 내용들도 현행화되어서 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분야별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서 여부도 동시에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4.1.2 업무 관련 자료의 전산화 정도의 활용 여부입니다. 이거는 18년도 평가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장을 관리하는 내부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단순히 개인 PC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공유는 저희가 이거는 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전산화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차기 해부터는 차기 평가 때부터는 이 평가 항목은 삭제되고 다른 평가 항목이 신설되는 걸 추후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요 전산화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A 4.2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관리입니다. 보건관리 상태보고서가 적정하게 잘 작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저희가 10개서를 무작위로 선정해 갖고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격정별 평가를 보시면 상태보고서상의 방문일자라든지 서명 여부, 그리고 수탁사업장 담당자의 서명 여부, 사업장의 보고서에 대한 결제 의무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상태보고서를 팩스 등으로 해신받아갖고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질적인 상태보고서하고 맞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A 5.1 포상 및 행정청문 실적인데요. 먼저 포상 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민간단체에서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민간단체는 보건 관련 학회나 협회로 저희가 한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는 보건 관련 학회나 협회입니다. 보건 관련 학회나 협회 참조하시고요. A 5.2 업무정지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도 작년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고 점수 배점만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업무정지 처분 개월수당 15점 감점입니다. 그래서 최대 80점까지 감점을 하는 항목입니다. 다음 A 5.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 경고처분 관련된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시정 경고처분 건수당 2점 감점을 받고요. 최대 마이너스 20점까지 감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체계 마지막 평가 항목인데요. A 6.1 종합기술지원 관련된 평가 항목입니다. 실질적으로 평가 대상 기관 내 컨소시엄이나 MOU 체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타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와 같이 동시에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실시하는 것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기관 간 교류 실적은 구두 교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서로 공문이나 협약서를 작성한 후에 시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결과 보수 등이 첨부가 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소시엄이나 MOU를 체결한 서약서와 관련된 문서가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탁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실시한 결과물 중에 특히 사진이나 결과 보고서가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 그냥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결과물이 반드시 사진이나 결과 보고서로 작성이 돼 있어야지 저희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 점수의 2분의 1만 반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